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오늘 JT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혜병 수사 외압 당시 윤석열의 통화 내역 3개월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화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의 줄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인물들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역으로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고 있는 JTBC와 한겨레 모두 법원이 3번의 영장 기각을 해오다가 공수처가 증거를 보강 제출하는 바람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경로설 정도였을 때는 법원이 기각해왔지만 이종호 씨의 구명로비 의혹이 터진 이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거죠. 김규현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용을 최초로 확보했다. 즉 윤석열이 강도 높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비아폰 말고 개인 휴대전화를 쓰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처음이니까 벌어지는 초유의 현상일 뿐인데 대통령도 휴대폰 털렸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당과 언론 인사들이 통신정보 대량 털린 것도 퉁치고 최혜병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약속 대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종호 변호인들이 있는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의 수사 지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 윤석열의 유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독립운동단체 야당들이 일제히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석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문답 과정에서 김영석은 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의 논리적 모순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한 적이 없다. 나는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이 건국절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리화하는 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됐고 그로 인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는 건국절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1945년 광복보다 1948년 재헌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보다 재헌이 더 중요하다면 건국절 제정론자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김영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45년 광복보다 45년이 더 중요하냐 48년이 더 중요하냐는 얘기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내 개인적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야 알았어요. 건국이 더 중요하다는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945년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 미 군정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복이 더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에 김영석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8년 건국절 제정 주장 배경은? 라고 묻자 이승만 학당 교장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이론을 쭉 읽고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1945년 광복보다 1948년 재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자신의 답변 대신 이것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건국절 제정 주장을 하나의 학설로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간에는 내가 반역자로 몰리는 이 곤란한 시점에는 1945년 광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그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발언은 이거죠. 1945년 이전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민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도 일본 대표로 가야만 했고 또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해도 극히 소수의 인원이었지만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했어야만 됐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아픈 역사는 분명히 기억을 하되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그걸 강연에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프랑스인들에게 우리는 1945년 이전까지는 독일 국민이었다. 그걸 부정할 순 없다. 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즉결 처분이고 최소 국외 추방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일 뿐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순한 맛일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승만, 김구, 건국 아버지로 함께 인정하자. 아하,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매운맛을 보여주면 반발이 심할 테니까 순한 맛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일 때 틀자, 이런 거죠. 오세훈, 이준석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특히 MBC처럼 JTBC가 탄압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홍석현처럼 매운맛의 중앙일보와 순한맛의 JTBC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얼마나 반헌법적인 주장인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불의가 뭡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선거 조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이승만의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근간인 겁니다. 김구는 적통이고 이승만은 빌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 전쟁 논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승만을 영웅이라고 칭송했죠. 함익병 씨는 이준석과 함께 동탄 선거 유세 차량에서 이승만을 두둔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주 용감해졌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캐릭터대로 결국은 이승만 국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지금 역사 전쟁을 벌일까? 그간 수십 년 동안 이직하셨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체해서 자신들을 찍어줄 사람들을 양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근 전우영 교수가 뉴스공장에서 말했듯이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판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인간관이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원래는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 분석, 시장에서의 인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가설적 인간형이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이건 시장 분석할 땐 유용할지 몰라도 시장 아닌 곳에서는 이런 인간이 표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모든 인간의 실질적 표준으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인간의 기본 속성이고 그동안 이거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걸 당당하게 드러내자라는 게 뉴라이트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다 보면 친일파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합리적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역사를 왜곡하는데 역사를 왜곡이라보다는 인간관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게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물질주의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당당하게 만들면 나만 아니면 돼. 윤석열도 살아남고 오세훈, 이준석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국민정신 개조 작업에 들어간 것이고 더불어 내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을사년 아닙니까? 일본에 더 큰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데 그 밑작업을 서둘러 하고 있다. 지금 유튜브 댓글만 봐도 독립운동가들을 악마화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대적인 정신 개조 작업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인간관의 표준을 정치 사회적 인간관의 표준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전쟁은 지금의 금투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투세 고지전에서 그들은 확실한 우군 확보에 나설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랜드 플랜을 잡고 들어오는데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최고위원 되고 말고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디 크게 싸웁시다. 마치겠습니다.